안녕하세요. 해외 축구 관계자 이동훈입니다.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이번 챔피언스리그 8강전 바르셀로나 대 바이에른 뮌헨 경기 2대 8이라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났습니다. 바르셀로나가 최근 몇 년간 챔스에서 성적이 좋지 않고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는 라리가 우승 실패 그리고 코파 델 레이 8강 탈락으로 최악의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반대로 바이에른 뮌헨은 이번 시즌 리그 우승 그리고 포칼컵 우승으로 아주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축구신 메시가 뛰는 경기에 단판 승부이다 보니 웬만한 전문가들도 어느 팀이 무조건 이길 거라고 예측하지 못하는 경기였습니다. 그렇게 이번 결과는 바르샤에게는 대참사, 반대로 바이에른 뮌헨에게는 아주 큰 동기부여가 되었을 겁니다. 한 분석업체에 따르면은 2대 8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는 확률적으로 0.1%도 안 된다고 했었네요.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면 원인이 무엇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바르셀로나의 하락세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바이에른 뮌헨의 뛰어난 전방 압박 능력 그리고 양측 윙백 데이비스와 키미의 저돌적인 오버래핑 또 레반도스키와 뮬러의 물오른 공격력 이거는 뭐 바르셀로나 경기 때 이제 저희가 직접 눈으로 봤기에 뭐 더 이상 제가 영상에서 따로 설명할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 바르셀로나의 하락세는 저희가 지난 몇 년간 챔스에서 몇 번씩 봐왔지만은 또 그 다음 해 리그에서 또 어느 정도 성적을 보이고 또 메시가 뛰어난 활약을 보이기에 또 이제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해서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2016-17 시즌 16강전에서 PSG에게 4대0으로 패배를 했고 그리고 그 같은 시즌 8강전 챔스 8강전에서 유벤투스에게 3대0으로 패배를 합니다. 2017-18 시즌 8강전에서 로마에 3대0 패배 그리고 2018-19 시즌 4강전에서 리버풀에게 4대0 패배. 벌써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이 4경기만 봐도 모든 팬분들도 그렇고 축구 관계자분들도 바르셀로나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번에 이런 경기 결과를 예측하기가 힘들었고 결국 바르샤도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제 개인적인 관점 3가지를 말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메시입니다. 최고의 성적을 낸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 2012년 바르셀로나를 떠나며 그 후로 현재 2020년까지 총 5명의 감독이 바르셀로나를 이끕니다. 티토 빌라노바, 따따 마르티노, 그리고 루이스 엔리케, 에르네스토 발베르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감독직을 맡고 있는 키케 세팅까지 이렇게 총 5명입니다. 그리고 8년이란 기간 동안 차비, 부요올, 이니에스타 등 메시가 어릴 적부터 보고 자란 선배들이 다 팀을 떠나고 메시는 더욱 성장하여 최고의 선수로 자리매김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라커룸과 구단 안에서 베테랑이자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권력으로 자리매김합니다. 바르사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알지만 어느 순간부터 모든 선수들이 공만 잡으면 메시에게 2번 생각 안 하고 패스를 하게 됩니다. 메시는 패스 해달라고 말도 안 했는데 그만큼 메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전체적인 팀 경기력은 메시 컨디션에 따라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FC 바르셀로나의 철학을 잃어버린 세대교체입니다. 작년 발롱도르 수상식에서 메시 본인도 이제 나이 먹은 걸 느낀다며 신체 한계에 도달한 것을 표현합니다. 그렇게 그전부터 이미 바르셀로나 운영진은 세대 교체를 최대한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 네이마르를 영입하고 또 뺏기고 그 뺏긴 돈으로 뭐 덴벨레, 그리즈만, 뭐 바이에른 뮌헨으로 임대된 쿠티뉴 그리고 미드필더 지내는 아르투로 비달, 브라질 선수 아르투 이번에 유벤투스로 갔죠. 그리고 네덜란드 신성 프랭키 데종 또 수비 지내는 랭글레과 주니어 피르포를 영입했습니다.
그렇지만 8년 전과 비슷하게 볼 소유를 하는 축구를 흉내만 내고 볼 소유만 할 뿐 예전처럼 강한 전방 압박을 해낼 활동량도 없고 무시무시한 공격력도 과시 못하고 특히 바르샤의 상징이었던 상대의 강한 압박도 쉽게 풀어나가는 테크닉도 더 이상 보기 힘들어지죠. 세 번째는 바르샤 구단의 내부적 문제입니다. 협동조합으로 운영되고 있는 FC 바르셀로나는 회장을 뽑을 때 투표로 뽑습니다. 그런데 회장은 월급이 없기에 정확히는 정치적 혹은 명예직위로 보는 게 맞습니다. 현 바르토메오 회장은 2014년 1월 전 바르셀로나 회장 산드로 로세이가 여러가지 문제로 인하여 이제 사임을 하자 그 당시 바르토메오는 부회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회장직을 대행하였고 첫 번째 임무가 메시의 계약 연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르토메오 회장은 대행 기간이 끝나는 2016년이 아닌 바르셀로나가 상관왕을 했던 2015년 여름으로 선거를 앞당겨 당선이 되고 현재 2021년 7월까지 회장직을 맡게 됩니다. 즉 자신의 능력보다 타이밍이 잘 맞아떨어진 케이스라고 봅니다. 그렇다 보니 똑같은 조건처럼 보이지만은 갈라티코를 만들고 떠난 후 다시 회장직으로 돌아오면서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를 영입한 플로렌티노 회장과는 구단 내에서의 파워가 다른 상황인 거죠. 그래서 마드리드는 날두와의 이별이 생각보다 쉬웠지만 바르샤를 상징하는 메시를 바르토메오는 끝까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사이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세 가지 이유를 합쳐보면 현재 바르샤는 메시고 메시가 바르샤입니다. 이런 상황이 1, 2년 안에 올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그게 2대8이라는 큰 득실차로 터지는 바람에 바르토메오 회장은 경기가 끝나고 나서 바로 인터뷰에 나와서 미넨과의 경기 전 이미 구단에서는 중요한 사안들을 결정해 놓은 게 있다고 말을 하며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 피케는 인터뷰에서 감독이나 선수 한두 명을 바꿀 문제가 아니라 구단 구조적으로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로 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구단의 변화를 위해서 베테랑들이 나가야 하면 자기가 앞장서서 먼저 나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틴 감독은 감독직을 맡은 지 6달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말은 못하지만 바르셀로나에서 오래 뛴 피케가 하는 이야기는 믿을 수 있는 이야기지 않겠냐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금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자기와는 큰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돌려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장, 선수, 감독 모두의 인터뷰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던 관점 이 세 가지를 다 봤을 때 그리고 미넨과의 경기 결과 2대8이라는 큰 득실차가 났던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 모든 게 복합적으로 이제 선수들과 구단 바르셀로나를 이제 대표하는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었지만은 이제 표출되지 않았던 것이 경기를 통해 표출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더 늦게 이런 일이 터질 수도 있었지만 조금 더 일찍 터져서 바르셀로나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번 경기 결과가 대찬사로 그냥 끝나지 않고 구단의 대대적인 변화의 시작점이 되기를 바라봅니다.